네, 최근의 정치 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정치 논객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맥이 생각해 보니까 영어 문법책이 맥이라는 게 있었다. 예, 수학도 있고 영어도 있고 예. 이제 정치의 예. 맥을 정치의 제가 써야죠. 이제 로스쿨 때도 가장 잘 나갔던 민법 교과서 이름이 맥이었어요. 그럼요. 우리 4060 분들 40까지는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죠? 4060 예, 그러죠. 맥 성문 기본 맥을 잘 잡아야 돼요. 예. 잘못 잡으면 헤매요. 햄버거도 맥자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아, 그럼요. 저기 이 전자제품도 맥주 들어가 많고요. 아 그래요? 아, 이름 잘 지으셔. 저는 킬자 들어가는 게 맛있던데 햄버거. 그래요? 예.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예.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은 뭐 예상했던 대로입니까? 역시나죠. 예. 그러니까 혹시나 하고 제가 진짜로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발언들을 끝까지 본 거 자기 고백이지만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면 별로 그렇게 썩 제가 뭐 호감이 높은 대통령은 아니니까 예. 국정 여러 가지 발표할 때는 하이라이트로 보거나 요점을 봤는데 이번엔 진짜 기대하고 봤어요. 그러니까 모두 발언 22분, 뒤에 110분이니까 132분을 제가 딱 텔레비 앞에서 계속 봤어요. 근데 역시나가 됐어요. 뭐 기대 이하, 뭐 평가하기도 참 민망하고요. 이분은 제가 딱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면 자승자박을 했다. 자승자박했다. 예, 그리고 구제하기가 불가한 수준에 이르렀구나. 그래서 대략 난감했겠다 국민들께서. 뭐 이 정도로 좀 순화해서 얘기를 했고 제가 페이스북에다가는 이렇게 썼어요. 네. 고마해라. 많이 했다. 많이 했다. 많이 힘들다. 네. 고마해라. 신인규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제 그 기자회견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어서나 또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서나 거의 마지막 기회 내지는 마지막 승부수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제가 뭐 골프에 좀 비유를 하자면은 그냥 오비만 연속으로 때린 거라서 그냥 거의 그 더블 파라 그러잖아요. 예. 끝난 거죠. 144개를 네. 챙겨. 더 이상 이어나갈 수가 없는 예. 이런 더블파 같은 그런 기자회견이었고 우리 아마추어들은 보통 이제 더블파에서 끝나지 않습니까? 양파에서 끝나는데 뭐 타이거 우즈나 이렇게 보면 끝까지 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하도에 뭐 열 몇 개를 쳐버리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래요. 그건 이제 프로들이 예, 근데 이 사람은 이제 프로지 않습니까? 공직자로서의 최고 프로잖아요. 대통령- 정점이죠. 최저. 대통령은 그러죠. 최고의 프로 윤프로죠. 이미 양파는 기록했어. 2년 동안 했죠. 이미 양파는 기록. 양파, 대파 뭐 양파는 이렇게 쭉 기록했어. 예. 쭉 기록했는데 지금 뭐 파4이다라고 치면 8개는 이미 쳤다. 그렇죠. 2배 이상은 쳤고 두 배는 쳤고. 그다음에 12개, 14개 이렇게 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셋이 필요하다.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민심 동행도 했었고 지금 이제 정바세로 제가 다시 활동을 재개했는데 네. 민심이라는 걸 저만 생각하는 걸 민심으로 우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정치에 좀 관심을 떨어져서 보는 저의 주변 미터, 그러니까 민심 미터를 제가 오늘 돌려보니까 네. 어제 다 그 기자회견을 제 친구들도 봤다는 겁니다. 아, 근데 이제 그분들의 말씀이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좀 그만할 때가 됐다. 그 그만이라는 것이 대통령직을 더 이상 수행하기는 불가능하다라는 평가를 정말 국민들이 이제는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게 제가 확인한 민심이었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친구분들은 30대. 30대고 뭐 전문직들이고 전문직들이고. 정치에는 관심을 많이 안 갖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중도 스윙 보터들이죠. 예. 예. 아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판단하시죠. 더 이상은 이제 희망을 어제로선 다 접어버렸다. 맞아요. 이게 왜냐하면 중도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대통령이 탄핵한다는 거를 또 다른 위협으로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대안 세력이 없기 때문에 나라가 혼란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본 그 중도들의 민심은 야 이제 이거는 더 3년을 맡겼다가는 나라가 절단나겠다라는 또 하나의 위기감을 이제 더 크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게 그거예요. 구제 불가. 구제 불능이라면 또 이제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지금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였어요. 예. 어제가. 그렇죠. 근데 마지막으로. 그거를 걷어차버렸어요. 예. 나를 왜 구제해줘 당신들이 당신들 뭐야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법률가들 뭐 우리 일반 상식으로 하지만 사람이 말을 하면 지켜야 되잖아요. 말만 막 해놓고 행동이 없으면 보통 사기에 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속이는 거잖아요. 근데 지난 2년 국정원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부분 말로 때웠어요. 뭐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국민이 옳다, 민생, 소통, 좋은 얘기는 말로 다 펼쳐놨는데 근데 행동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국민들이 말로 때우지 말고 좀 제대로 해보라고 하면서 계속 신호를 줬던 겁니다.
말로 때우지 마. 너 몇 가지라도 좀 행동에 옮겨.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 그렇죠. 말로 때우는 사람은 대부분 뭐라 하냐면 무능하다고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신뢰를 할 수 없다. 사기치냐. 뭐 거짓말. 이런 얘기를 거짓말쟁이다 하잖아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만 그 사람이 능력 있고 믿을 만하고 신뢰하고 성실하다. 평가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난해 좀 말로 때웠는데 그래서 혼내서 그래도 국민들이 마음이 좋아서 3년이 너무 길다고 하는 주장들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래도 기회를 한번 준 거거든요. 108석이면 솔직히 기회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좀 정신 차리고 어제 기자회견에서 소소하게 국정기조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로 때우느라고 지금 불편하셨죠. 제가 제대로 이제 할게요. 반성문을 썼어야 되는데 나 잘했어. 22분 자화자찬했잖아요. 예. 110분 뭐였냐면 나 특검 못 받아. 그리고 다 딴춤 피웠어요. 법률가인데 법률을 어기는 변명을 했잖아요. 대부분 최혜병 특검, 김근혜 특검도 다 이 법률가로서 피해가는 보호하기 위한 변명을 늘어났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또 3년 나 말로 때우겠다라는 선언이었다. 저는 윤 대통령이 이제 아무래도 엘리트주의적 사고가 강하시잖아요. 제가 좀 유명한 말을 해보고 네. 싶은데 팍트 순트 세르반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데? 이게 뭐냐면은 응. 계약은 지켜져야 된다라는 라틴어. 라틴어입니다. 라틴어구나. 네, 팍트 순트 세르반타. 이거 법학도들은 1학년 때 다 배우는 이 네. 법철학 때 외우거든요. 그런 좀 있어 보이려고. 근데 이분이 말을 안 지키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교정이 안 되는 이유가 구술을 했단 말입니다. 구수. 그러니까 구술을 했다라는 것은 뭔가 시험 출제자의 의도가 있는데 자기가 계속 자기 방식대로 답안지를 써온 거예요. 그러네. 일정 기준을 못 그러니까 구술을 지켰으니까 한 거다. 낙방을 했던 건데 2차 논술 같은 경우 계속 그랬겠네. 가장 출제자의 의도를 읽어서 쓰는 게 시험의 메커니즘 아닙니까? 그거 한 60점만 넘어도 지금 합격하잖아요. 그렇죠. 2차 같은 경우에. 네. 근데 근데 구술을 그러네, 했다라는 거는 생각해보니까. 이분은 출제자의 의도보다는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9번 만에 꺾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는 2년은 이분을 바꾸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다. 한 9년 정도는 있어야지 바꾸는데 9년. 대통령 임기가 5년이기 때문에 네. 불가능한 안 거예요. 바뀌네. 네,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논리- 저는 논리가 구수가 되네. 굉장히 그러네. 크다 이게. 출제자의 의도가 이제 보편적 법리인데. 그 민심 같은 거죠. 예, 민심 같은 건데 그거에 부합하지를 못했네. 8번이나. 8번이나. 그러면은 저기 9년이 필요하다는 거네. 최소 9년. 아니 근데 9년. 우리는 9년은 못 기다리지. 못 기다리죠. 아니 9년 동안 공부할 저희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 윤석열 네. 대통령이 네. 자기 고백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그중에 제가 눈에 띄었던 게 고집불통. 예. 자기 입으로 했잖아요. 사람들이 저한테 고집불통이라는 비판을 많이 합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고집불통 내려놓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하겠다. 인사 문제 기자가 질문했을 때 아마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오늘 고집불통이라는 뭐 부분이 있는데 나 고집불통 맞다. 근데 어쩔 수 없다. 그대로 가겠다. 이런 걸 보면서 말씀한 대로 8년 9년 가도 안 바뀔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지금. 근데 좀 약간 좀 기자들한테도 약간 불만인 게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질문이 하나라도 특히 그 거짓말에 관한 질문은 하나라도 나왔으면 좋을 뻔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 그걸 꼬리- 못했어요. 예, 꼬리에 꼬리를 안 물어도 되니까 처음부터 딱 그 하나의 질문.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같은 경우는 대통령 후보 때 말씀하신 거는 거짓말 아니에요? 예? 뭐 수익도 못 보고 무슨 수천만 원 손해만 봤다며요. 2차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들어가지도 않았었다며요. 근데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하여간 나온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찰이 제시한 그것들을 보면은 김건희 계좌가 계속 이용이 됐고 거의 절반 가깝게 김건희 계좌가 이용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계좌가 이용된 그것들까지 다 모아서 그게 주가 조작의 행위다라고 법원에서 그거는 인정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두 분이 합해가지고 최은순 씨와 김건희 씨 두 분 합해서 23억 정도 수익을 냈다는 것이고, 근데 뭐 몇 천만 원 손해 보고 말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신 거짓말한 거 아니냐.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도 박정훈 대령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냐, 당신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냐, 당신 경로했냐 안 했냐. 박정훈 대령은 어딘가 고위층으로부터 김기한 사령관이나 누군가로부터 아이 경로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쓰리스타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박정훈이 거짓말을 하는 건지 당신이 거짓말을 하는 건지, 이 거짓말에 관해서는 좀 질문을,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대통령이 자주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늘상 거짓말을 하죠. 근데 최수근 상병에 대한 것도 어제 예. 피해 갔잖아요. 그러니까 예. 거짓말 질문했어요.
기자가 예. 경로하셨냐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과정을 얘기해 달라. 근데 예. 경로했다는 본인의 얘기는 빼고 그렇지. 본인이 세상병의 어떤 순직에 이르게 되는 과정 속에서 왜 이렇게 이 젊은 장병의 목숨을 잃게 된 과정에서 국방부장관 다시 뭐 했냐, 왜 이렇게 과도한 수색을 했냐로 이렇게 취하시켜 버려요. 동문서답한 거죠. 동문서답한 거예요. 동문서답한 그러니까 기자는 당신 저 경로했어요? 물어봤더니 경로했는지 안 했는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짓말 했다 안 했다 말 안 하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피해간 거죠. 거꾸라지의 맞습니다. 거꾸라지. 네. 다 그 말하는 법을 하는 사람이 네. 알기 때문에 피해가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럴수록 전 기자들이 어제 재질문을 계속 했었어야 했었어요. 되고 대통령의 맞아요. 말을 끊어야 되는 용기가 없었다는 건 아쉬운 점이고 전 이런 질문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님 검찰총장을 지내셨는데 주가 조작 사범에 대해서 서면 조사만 하는 것이 검찰총장 당시 원칙이셨습니까? 이런 걸 물어봐야죠. 좋네. 그 예를 들면 양평 고속도로 논란에 대해서 아직까지 수사가 안 되고 있는데 당시 박근혜 최순실 수사팀장 아니셨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노선 조작 이렇게 한 혐의가 나오면 눈 감아주셨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그렇지. 어제 내용은 막 서설도 너무 길고 그렇죠. 뭐 해가지고 그냥 원론적인 답변만을 주고받고 재질문도 없어버린 데다가 또 KBS 기자 같은 경우는 정치 국면에서 뭐 최상병 얘기 나오다가 또 다른 쪽으로 이렇게 막 그 화제를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분이 대통령의 도움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기자들의 질문이 날카롭지도 않았고 좀 거의 뭐 빵칼 수준의 날카롭지가 않았어요. 빵칼 조그만 정도로. 파우치 수준이었다. 네, 예. 너무 좀 미진했습니다. 이게 내가 봐서는 기자들도 이게 참 이 효과인 것 같아요. 만약 좀 윤석열 대통령께서 방심이 방통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많은 행위들을 했잖아요. 그렇죠. 언론을 막 짓누르고 억압하고 사장들 바꾸고 인사시켜 버리고 하는 거 보면서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학습된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무언 중에. 예. 그러니까 질문을 하다가도 이게 도가 넘어서면 혹시 회사에 또 뭐 이런 불이익 누가 뒤처지지 않을까라는 이 사전에 무의식 중에 검열이 있지 않았을까 좀 아쉬움은 있어요. 그 보통 이제 기자들이 청와대 출입 정도 되면 대통령실 출입 정도 되면 어떤 질문을 할까에 관해서 사전에 이제 데스크랑 데스크에게 주죠. 그걸 이제 좋은 말로 이제 협의 또는 데스킹을 받죠. 질문도. 이건 받아봐라.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기자의 타이틀이 아니고 그 기자의 이름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회사. KBS나 동아일보라는 그 회사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회사 입장에서는 또 출입처의 관계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출입처를 폐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방신문 기자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외신도 그렇습니다. 외신도 특히 이제 우리 그 관공서들 그 정부기관은 좀 덜한데 삼성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외신도 주물럭거릴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관리가 가능하니까. 엄청난 광고주기 때문에 외신 같은 경우도 어떤 톤 조절이랄지 기사 조절이 가능한 곳이 글로벌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도 관공서 중에 제일 꼭대기에 있는 대통령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사들에서 이게 톤 조절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 검열 또는 뭐 데스크와의 협의 뭐 알아서 기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